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가입뉴스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이연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대신증권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대신증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증권사로 사실 다른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으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증권사를 막론하고 모든 금융사들이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으로 상승했었던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부동산 PF 이슈입니다. 지금 정부,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는 부동산 PF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그 정책들이 금융사들에겐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신증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리신증권 같은 경우 증권사로 대부분 마찬가지로 증권사들이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자면 지금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PBR이 0.38배, BPS가 37,497원으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업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었죠. 이 기업 밸류업 같은 경우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세제 혜택이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합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부분에서도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전 영상 한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일단 아무튼 현재 금융권들이 이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부동산 PF 관련 이슈인데요.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이 부동산 PF 사태 해결을 위해서 부동산 PF에 돈을 넣는 은행이나 보험사나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당근을 준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유력한 방안은 신디케이트론, 그러니까 공동대출과 같은 공동융자 방식과 부동산 PF 펀드 공동조성이라고 한답니다. 세제 혜택도 거론이 되면서 금융사들이 PF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발생하게 될 이 취득세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다수 금융사가 참여를 하면서 개별 금융사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전략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책 자체가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다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금융기업들을 다시금 얼어붙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사를 보시면은 이 부동산 PF 정리 대상이 최대 23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PF 전체 시장으로 놓고 보면은 230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사실 230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할수록 이 금액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일단적으로 이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을 4단계로 세분화시킨 이후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들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라고 하는데, 퇴출시키면서 회생이나 도산 절차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법원의 경매, 공매 리스트를 꾸리겠다는 거겠죠. 일단 경공매를 통해서도 부실 사업장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서야 이 부동산 PF 펀드나 신디케이트론을 동원을 한다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동산 PF 펀드나 신디케이트론 같은 경우는 공동융자 방식, 즉 모든 금융사들의 돈을 모아서 돈으로 해겠다는 거겠죠. 일단 금융사들의 신규 자금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그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고 있고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내세운다 해도 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는 만큼 신규 자금으로 투입을 하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신규 자금을 독려 그리고 강제한다면 규제 산업인 이 금융사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금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2분기, 3분기를 넘어서 올 한 해 막대한 충당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실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주가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6월 달에 인센티브 방안 제도를 손을 보고 난 이후에 7월부터 이 금감원이 각 금융사들의 처리 방안을 평가한 후 조정하면서 9월부터 PF 사업장을 가려낸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그때부터 매물이 쏟아지겠죠.
정부와 이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대책을 어떻게 발표할지, 그리고 금융사들을 어떻게 달랠지에 대한 내용,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바로 영상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신증권 같은 경우 아무래도 금융사이다 보니까 금융테마 형성이라든지 소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가 교보증권은 들고 있었네요. 잠시만요. 대신증권. 네, 그래서 대신증권 같은 경우 2월 달부터 그 기업 밸류 정책 이슈로 좀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냈었죠. 그리고 앞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2월 26일에 좀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진 바가 있었거든요. 이때거든요. 2%. 좀 1차 세미나 내용이 안 좋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내렸고, 그리고 5월 2일 2차 세미나 내용도 좀 실망이 컸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좀 이제는 실적 발표 시즌이었었잖아요. 일단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이 대신증권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기업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적으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상당히 긴 시간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점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무조건 필요할 거고,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필요한다라고 해도 법 개정을 하려면 상당히 기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업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있잖아요. 부동산 PF 관련 이슈. 그래서 2분기, 3분기 올 한 해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라면은 다시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보다는 더욱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지지라인 같은 경우 10일 이평선 부근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이 부분 지지해주면서 상승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도 마찬가지로 이 부근에서 지지가 일어나면서 상승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60일 이평선 부근이 지금 저항대 부근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60일 이평선을 좀 확실하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상승의 길을 열지 그 부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상승 시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2021년, 2022년도 때부터 지금 상당한 하락을 겪고 있었죠. 그래서 상승 시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 그리고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선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